예, 반갑습니다. 이동훈입니다. 먼저 더보고 쉐이더 사이트에 가고요. 에디터를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Getting Started의 유니폼즈, 지난 시간에 유니폼즈에 관련돼서 살펴보았고요. 그 중에서 u타임이었습니까? 예, u타임을 사용해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컬러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거의 모든 자료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GL 플래그 코디네이터. 자, 플래그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픽셀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고요. 프래그먼트. 자, CORD 코드가 뭡니까? 자, 코디네이트가 좌표계를 의미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냥 이 말만 봤을 때는 그 픽셀의 좌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예약어입니다. 자, 내용을 봅시다. 우리가 그 앞에서 정말 중요한 게 결과 아웃풋으로, 디폴트 아웃풋으로 뭘 썼었나요? 자, GL 플래그 컬러라는 걸 썼습니다. 결국은 그 우리가 픽셀 또는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은 컬러 정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RGB 알파 채널까지 포함된 그 4차원의 벡터의 형태를 띠고 있는 GL 플래그 컬러를 통해서 결과물을 출력하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게 아웃풋이라면 인풋이 있는데 디폴트 인풋이 하나 존재합니다. 물론 인풋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우리가 필요한 인풋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지금 배우려고 하는 이제 프래그먼트 코디네이트, GL 플래그 코디네이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벡터 4라고 되어 있는데 벡터 2죠? 한번 볼까요? GL 플래그 코드, 당연히 벡터 2인데요. 설명이 없네요. 예. 자,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좌표계이기 때문에 XY 두 개의 좌표계일 겁니다. 뭐 오타인 것 같고요. 자,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픽셀이나 스크린의 좌표계입니다. 좌표계를 갖다가 입력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좌표계 입력이 뭐냐면 액티브 스레드가 워킹하고 있는, 자, 그 좌표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판서를 조금 해볼까요? 전에 우리가 계속 설명했듯이 지금 이 메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스레드라고 했었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건 메인 문이에요. 자, 이 메인 문이 있는데 이게 그 하나의 이미지가 우리가 색깔 갖다 지금 칠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옆에 있는 이미지가 있죠. 이 각각의 픽셀마다 뭐 한다고 했습니까? 픽셀 좀 커다랗게 그린다면, 자, 독자적으로 뭐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스레드라고 부르는 이 메인 문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동시적으로 이렇게 GPU에서 쉐이드 프로그램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스레드가 불리는 메인 문이 각각 돌아가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메인문 A라고 하면 이 메인문 A가 도대체 어디에다 색깔을 칠할 것인가, 이 정보가 입력으로 들어와야 될 요소잖아요. 출력은 당연히 여기다 어떤 색깔을 칠할 것인가, 이게 출력이 될 것이고, 입력이란 것은 이 위치가 입력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스레드로 돌아가는 이 프로그램 전체 이미지가 있다면 이 각각의 이미지 픽셀마다, 자, 다음과 같이 뭐가 입력을 주어진다고,
네, 그 위치 값이 입력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그 입력 값이 바로 지금 살펴본 그 GL 플래그 코드라는 이 정보 안에 입력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되셨나요? 자, 픽셀마다 값이 다르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니폼입니까? 유니폼이 아닙니까? 자, 유니폼 잘 생각해 봅시다. 유니폼에 두 가지 특징이 있었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동일한 값이 모든 슬레드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맞습니까? 자, 근데 지금 이 GL 플래그 코드는 동일한 값이 모든 슬레드에 들어가나요? 아니죠. 입력값으로 이 들어가는 모든 좌표들은 다 다른 좌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유니폼이라고 부를 수 없고요. 이거 갖다가 변하는 값이라도 베어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좌표, 각각 좌표를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스레드가 어디서 작동하는지. 자, 코드를 봅시다. 자, 앞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자, 정확도에 대한 부분, 디파인한 매크로가 있고요. 자, 유니폼으로 레졸루션, 마우스, 타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위치라고 하니까 엇갈리기 쉬운 게 뭐냐면 지금 하는 플래그 코드랑 레졸루션이에요. 여러분, U 레졸루션은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캠퍼스의 사이즈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이 간단하게 800 800이다 라고 한다면 이 800 by 800이라는 정보가 뭐예요? U 레졸루션이 가지고 있는 정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플래그 코드는 뭐냐면 스레드마다 뭐 0,0, 0,1 쭉 있는 거죠. 어디까지 있겠습니까? 0,800까지 있을 거고요. 또 옆으로 보자면 1,0, 2,0 해서 쭉 800이 아니겠죠. 0부터 시작했으니까 799. 얘도 799,0. 그래서 쭉 다 보자면 0,0부터 시작해서 799까지의 스레드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보가 담기는 게 각각이 뭐냐면 바로 GL 플래그 코드라는 이 정보의 입력으로서 들어온 게 각각 뭐 0,0이 들어온 슬레드도 있겠고 1,0이 들어오는 슬레드도 있겠고 이렇게 정의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소스 코드를 보면 각각 위치에 따라서 컬러 값을 갖다가 이제 배정해 놓은 그런 예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걸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좀 펜을 많이 쓰게 되네요. 자, 지금 뭔지 모르지만 STX, STY라는 점이 R 채널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G 채널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보면 빨간색과 그린색이 지금 의 분포가 이제 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정말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 줄이 되게 많이 쓰이는 코드예요. 일단 여러분 아시다시피 컬러는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0에서 0.0에서 1.0까지가 컬러의 범위입니다. 그 말 즉슨 우리가 위치에 대한 정보도 결국 뭐로 0과 1 사이의 값으로 변환되어 가지고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즉 이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정교하는 거죠. 왜? 만약 X축만 봅시다. X축만 봤을 때 레졸루션은 이 예에서 0에서 799까지예요. 맞습니까? 자, 레졸루션 값이 뭐냐면 800이에요. 그리고 좌표값은 0일 때 나눠주면 0이 되겠고요. 800까지 있다고 봅시다. X좌표가 최종 800일 때는 무슨 값이 되는 거예요?
자, 배열하고 조금 혼동했네요. 0에서 800까지 있는 거 맞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800입니다. 배열이 아니죠. 좌표기 때문에 800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1이 되겠죠. y도 마찬가지죠. y의 범위가 0에서 800까지니까 800으로 나눠준다는 것은 뭐냐면 0과 1 사이의 값으로 변환시키는 거고, 이거 우리가 뭐 한다고 합니까? 정규화한다고 하는 거죠. 전체 크기로 어떤 그 값 안에 범위에 있는 것들 갖다가 나눠주게 되면 이 값의 범위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바뀌니까요. 자, 그러니까 이 과정은 뭐냐면 정규화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규화하는데 좀 지우고 갈까요? 너무 지저분하죠. 정규화 하는데 이제 들어와 있는 정보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좀 특이한 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 구조체 배웠을 때 구조체에 있는 어떤 멤버 변수들에 접근할 때 우리가 점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구조체의 멤버가 뭐라고 할까요? 벡터 2라는 구조체를 만약에 우리가 만든다면, 자, 플롯형으로 x, 플롯형으로 y를 만든다면 벡터2로 정의되어 있는 어떤 임의 변수 a에 대해서는 a.x로 접근하거나 a.y로 접근할 수 있잖아. 하지만 우리가 뭐 이런 거 본 적 없잖아. a.xy라는 걸 볼 수 없는데요. 연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쉐이더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이 허용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그 GL 플래그 코디네이트의 X좌표, Y좌표 각각의 U 레졸루션을 나눈다는 의미예요. 자, 이걸 다시 써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GL 플래그 코드의 X를 U 레졸루션으로 나누는 코드 줄과 GL 플래그 코드의 Y라는 정보를 U 레졸루션으로 나눈다는 두 줄의 코드가 이 한 줄로 그냥 축소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신기하죠? 재밌죠? 아주 우리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정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다 보시면 이 결과를 통해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0에서 1까지의 값, x축에서 0에서 1까지의 값이 들어오고 각 픽셀에 대해서 계산이 되겠죠. 만약 0,0이라면 이 정보가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00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검정색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이 정보가 그 정교화해서 1,0이라면 자, x축이 맨 끝이죠. 자, 빨간색이 들어갈 겁니다. 자, 0,1이라면 0,1 그린 채널에 있으니까 그린이 들어오죠. 그 사이 값들은 뭐냐면 0.5, 0.5 0.5, 0.5 뭐 1,1 1,1은 뭡니까? 1,1 자, 노란색이죠. 자, 그리고 값들이 섞여져 있는 컬러의 분포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해 가십니까? 자, 위에 코드는 자, 이야기했던 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뭐 했습니까? 정교화했다. 프래그먼트의 좌표계를 뭐에서, 자, 전체의 토탈 레졸루션을 나눠줌에 의해서 정교화 과정을 겪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 입력으로 들어오는 픽셀 각각 좌표계의 값들은 0,0에서 1,0 사이의 값으로 변환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좌표계 변환입니다. 자, 이것은 자, 이 XY라는 좌표의 값을 컬러를 쓸 레드와 그린 채널의 값으로 손쉽게 변화시켜주는, 매핑시켜주는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가 앞으로 쉐이더 만들 때 좌표계를 갖다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0과 1 사이의 공간, 때로는 중심점을 0,0으로 두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공간, 이 두 가지 형태의 정교화를 보통 많이 씁니다.
자, 이것은 오늘 지금 처음 나온 것을 보면 0과 1 사이의 공간으로 정교한데요. 이런 좌표계의 정교화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연산들 갖다가 일반적으로 많이 해준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레졸루션은 계속 변하잖아요. 화면 크기를 이렇게 줄여주면 변하는데, 변할 때마다 이 어떤 그 변화되는 레졸루션에 따라서 정보를 갖다 바꿔줄 필요가 있거든요. 물론 고정시켜줘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컴퓨터마다 해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해상도가 뭔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 그것을 정교화함으로써 그 각각 디바이스의 해상도에 맞도록 영상을 뿌려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정교화 과정을, 좌표계에 대한 정교화 과정을 거치고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쉐이더 랜드에서는, 쉐이더 나라죠. 재밌는 표현입니다. 쉐이더 랜드에서 We don't have too much resource. 많은 리소스가 없어요. 디버깅 하기 위해서 많은 리소스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코딩에서는 디버깅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리소스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뭐 메모리 데이터를 갖다가 트래킹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사실 쉐이더 프로그램 할 때 이게 좀 단점입니다. 디버깅이 어려워요. 그래서 뭐 로고 데이터를 넣어주고 막 하는데, 자, 그래서 자,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다. 그래서 이걸 어디다 어떻게 비유했냐면 이렇게 비유했어요. CPU가 이렇게 우리 간단하게 뭐 일할 수 있다면 이걸 GPU한테 집어넣어 준다는 거는 마치 요런 병 안에다가 배 하나 만드는 거랑 비슷할 만큼 되게 까다롭다. 하지만 beautiful, 아름답고 gratifying, 아주 만족스럽고 기분 좋은, 기분 좋은 그런 과정이다. 이런 말 갖다가 재밌게 표현을 했네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뭐 이거 사실 이거 하나 설명인데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플래그 코드, 자, 각각 스레드마다 들어오는 유일하진 않지만 디폴트 입력값이다. 디폴트 입력값이고, 이 값들 통해서 우리가 현재 수행되는 이 스레드가 어느 픽셀, 어느 위치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자, 이 변수를 사용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한 메인문인데, 동일한 스레드 문인데 불구하고 각각 위치마다 다른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결국은 위치값을 잘 활용해서 이걸 어떻게 건드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전 강의에서 본 것처럼 단일 색상 채우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수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갖다가 가장 중요한 어떤 정보로서 활용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가지 좀 여기에서 테스트를 해봅시다. 먼저, 자, 이 좌표계에서 0,0이 어디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뭐 0,0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학 시간에 좌표계를 그릴 때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 원점이고, 자, 이렇게 x축을 증가하고 y축을 증가하는, 자, 당연히 이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건 뭐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어떤 좌표계는 어떻습니까? 이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자, x축이 증가하고 y축이 증가한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고, 실제 스크린 좌표계는 이렇게도 많이 쓴다고요. 또는 어떻게도 쓸 수 있습니까? 어떤 화면이 있을 때, 자, 이 중심을 갖다가 원점 0,0으로 해서, 자, x축의 증가, y축의 증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좌표계가 쉐이드에서 설정되어서 프래그먼트 코디네이트에 정보를 들어오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될 거예요. 아마 어떻게 확인해 볼까요? 자, 이거 한번 지워 봅시다. R 채널에 우리 STX가 들어가고요. 자, Y 채널 좀 쉽게 보기 위해서 0,0을 들어갑시다. 자,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 이건 뭐냐면 X 값이 어떻게 각 픽셀에 부과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정보를 지금 R 채널을 통해서 가시화해 놓은 결과입니다. 왼쪽은 어떻습니까? 검정색이고요. 오른쪽은 빨간색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이게 0이고요.
x축만 봤을 때 이게 R1이란 말이죠. 그 말은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x축의 방향성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쵸? 다음 두 번째로 이 ST의 x좌표를 자 0,0이라고 두고요. y좌표에다가 이번에는 st.y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번엔 어떻습니까? y만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y 올라갈 때 자 어둡고 밝잖아, 그치? 밝다는 것은 빛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어느 게 0이 밝은 건지 1이 밝은 건지 엇갈릴 수 있는데 빛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빛이 1만큼 들어갔다, 밝은 거. 그러니까 1이고요. 색깔 바꿔볼게요. 자 이게 1이고, 자 이거 어둡잖아, 그쵸? 여기 0이란 말이죠. 그 말은 여기서 이쪽으로 쭉 올라가는 좌표가 이 y다. 자 그러면 우리가 뻔하지만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자 이 좌표는 자 이 왼쪽 하단을 0,0으로 두고 오른쪽으로 자 x축, 자 위쪽으로 y축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자 이러한 좌표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자 x1, y는 0이니까 1,0이 되겠고요. 이 좌표는 어떻게 되나요? x는 그대로 0이고 y가 1인 좌표가 되겠죠. 그럼 이 좌표는 1,1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점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아마 여기 있는 이 좌표가 자 0.5, 0.5라고 우리가 지정되는 좌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자, 1,0, 0,1, 0.5, 0.5, 1,1은 어디 있느냐? 방금 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다루지 않았는데 U 마우스를 사용해서 한번 뭔가를 해보자. 노멀라이즈 시키지 않았을 때, 또 노멀라이즈 시켰을 때. 자, 이번에 한번 해볼까요? 아무 생각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일단 0이라고 두고요. 자, 우리가 아까 좌표계의 프래그먼트 코디네이트를 가지고 했는데, 여기도 그냥 U 마우스 써볼게요. U 마우스의 X 정보, U 마우스의 Y 정보. 자, 이름 어떻게 동작하죠? 안에 넣어볼게요. 노란색. 그런데 어떻습니까? 노란색으로 바뀌긴 바뀌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뭔가 잘못된 것 같죠?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이 정보는 뭡니까? 마우스의 위치 정보가 그냥 들어왔는데 이 값이 지금 이 노란색이 됐단 말은 이게 지금 뭐로 해석됐단 말이에요? 각각 1, 1로 해석됐단 말이에요. 그 말은 1, 1이란 말이냐? 내가 움직였을 때 그 말이 아니라 1보다 큰 값들은 다 1로 절단되니까, 그쵸? 마우스에 그냥 일반적인 좌표를 넣으면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0과 1 사이로 자 위치값을 정교한 것과 똑같이 자 정교화라는 단계를 한번 거쳐 보겠습니다. 벡터2에 이번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마우스 MST라고 그냥 시킬게요. 자 그러면 U 마우스의 XY 각각 좌표를 갖다가 자 마우스의 위치도 레졸루션 안에서 좌표계가 설정되어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요. 자, 이 내용을 MST를 바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어떻습니까? 자, 빨간색으로 변하는 거 X축 할 때, 자, Y축 올라갈 때, 자, G 채널이 바뀌는 거. 자, 이렇게 G 채널이 바뀌는 것은 X가 거의 0에 가까운 값인 상태에서 제가 Y를 올렸고요. X축 갈 때는 Y 값이, Y 채널이 거의 0인 가까운 값인 상태에서 올렸기 때문에 순수한, 자, 색에 가까운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섞으면, 자, 노란색에 가까운 색이 이런 식으로 변한 걸 볼 수 있죠.
자, 마우스 가지고도 이렇게 마우스 좌표를 얻어와서 마우스 좌표도 똑같이 정교화 시켜가지고 수행을 하면, 자, 이런 좌표값으로 이제 컬러로 시각화하는 그런 예를 봤습니다. 자, 마지막에 uTime과 한번 섞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뭐 많이 앞에서 했으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Z 채널에다가 이건 한번 넣어봅시다. 자, 블루 채널이죠. 자, 이번에는 타임을 써야 되는데 uTime을 써야 되죠. uTime 어떻게 써야 됩니까? 타임만 넣어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겠죠. 자, 이 값을 사인 함수에다가 넣어줄 텐데요. 이 uTime의 값을 사인 함수에 넣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절대값을 씌워서 0과 1 사이 값으로 반환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또 시간에 따라서 가만히 있더라도 컬러가 이렇게 바뀌는 것들을 또 확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 다양하게 한번 값들을 변화시켜 보면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게 레졸루션, 전체 이미지 사이즈, 캔버스 사이즈에 관련된 것, 마우스의 변화량, 그리고 시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동시에 세 가지 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